자, 이제 상권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입지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권은 아까 제가 범위라 그랬잖아요. 소비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근데 그 소비자도 누구를 내 걸 사줄 수 있는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자, 입지는 뭐냐면요. 그럼 그 공간 안에 어딘가에 내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가 필요하겠죠. 그 점포를 우리가 보통은 입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그 점포 자체가 입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입지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점포의 조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그럼 그냥 점포와 점포의 조건이 뭐가 다른 말이냐? 그게 뭐가 다르냐면요. 점포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부동산적으로 가게라고만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요. 아무리 좋은 자리면 뭐합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정말 우스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게가 10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창업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10평에다 주방 만들고 홀 만들면 거기 테이블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 봐야 한 5개, 6개 들어갈 겁니다. 그럼 5개, 6개면 20석이에요, 20석. 그 20석에서 사람이 먹는 활동은 하루에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3끼예요. 그나마 조금 가벼운 음식이면 뭐 4끼, 5끼 중간에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손님들이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임차료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00만 원이라는 임차료를 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는 뭐라 그러냐면요. 임차료가 매출액의 10%를 넘어가면 안 좋은 그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산하면 얼마죠? 5천만 원을 팔아야 돼요.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하루에 얼마를 올려야 되죠? 약 100? 예. 5천만 원이니까 약 100, 뭐 6, 70? 한 70? 1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하루에. 그럼 하루에 170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1인분에 5천 원짜리라 그러면 몇 사람이 손님이 와야 됩니까? 하루에 170만 원을 올리려면 5천 원짜리 팔아서 34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좌석이 20석이 풀로 차서 몇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몇 회전을 해야 돼요? 약 20명으로 다 채울 수도 없어. 왜냐하면 2명, 3명 와서 4인석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좌석 점유율이라 그러는데요. 20석에서 아무리 많이 채워봐야 약 70% 채우면 그럼 27이 14, 14명. 1회전 하는데 14명이에요. 그럼 14명이 들어와서 앉아서 아무리 빨리 먹고 나간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거기서 20회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아침도 팔고 점심도 팔고 저녁도 팔고 중간에 간식도 팔고 별짓을 다 해도 사실은 20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꽝인 자리를 혹시 내가 이게 로또가 되지 않을까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땐 창업하는 분의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7, 80%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지를 안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와 같은 조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사업 타당성 분석인 겁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1억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싶으실까요? 1억을 투자하신다. 선생님 1억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쯤 순이익으로 받고 싶으세요? 순이익이. 우리 쉽게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1억을 은행에 넣어놓는다. 그럼 1년에 몇 프로죠?
요새 뭐 2.5%? 세금 떼고 그러면 잘하면 2%. 좋아. 아주 인심 왕창 써서 3%. 1억에 3%면 얼마예요? 10%면 1억에 10%면 1,000만 원이고요. 1%면 100만 원이니까 3%면 3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1년을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개월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30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걸로 여러분이 그 30만 원에 만족한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 놓으시겠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겠죠? 그거 투자하면 얼마쯤 벌으셔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1억 투자하면 한 달에 순이익,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그렇죠. 200은 돼야. 그래도 약소하시네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쯤 벌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쉽게 그냥 순이익으로. 비용 다 떼고 얼마쯤 남아야지 될 것 같으세요? 500은.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00.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게재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일하는데 내가 일한 인건비는 그럼 비용으로 따질 것이냐 안 따질 것이냐. 부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회계적인 비용으로 계산할 것이냐 안 계산할 것이냐. 사실은 다 계산을 해서 그 500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500은 내 인건비는 비용으로 치고 500? 아니죠. 그냥 내가 일한 거 그냥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500만 돼도 나 해피하다. 그러면 인건비를 그냥 한 200이라고 뚝 떼어놓고 아니죠. 그냥 여러분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만 하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일하면 한 달에 얼마쯤 벌까요? 계산해 봅시다. 요새 시급이 5,000원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하루에 5시간 일하면 5, 25. 25,000원 곱하기 30일 너무 심하죠? 그럼 20일만 일합시다. 그럼 얼마죠? 5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아까 5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아. 뚝 떼고 50만 원 빼고 200만 원 빼고 300만 원을 순이익으로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투자한 돈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고려했을 때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3,600만 원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3,6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연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죠? 약 36%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원래 가장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연투자 수익률 평균 목표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연 투자 수익률을 10%만 올려줘도요. 전 세계 모든 갑부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연 투자 수익률을 36%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연 투자 수익률 100%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야, 1억 투자했으면 1년 안에 1억은 벌어야지.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막 투자하고 싶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업 타당성이라는 건 사실은 아까 1억을 투자해서 내가 그 1억이라는 원금을 회수하면서 계속 200만 원씩이라도 내 인건비라도 뽑을 수 있다면 그거 매우 훌륭한 투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은행에 집어넣으면 3%가 나오고요. 그걸 은행에 집어넣고 다른 짓 아무것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면 약 8%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그 돈을 투자해서 창업하면 적자가 빚이 나옵니다. 이건 농담으로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 그렇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조건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미 이 점포의 매출액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고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사실은 이 점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미 그 조건적으로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권과 입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사실은 이 목적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C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그 안에 다 숨어 있더라. 그걸 찾아보면 내가 뭘 알 수 있느냐? 투자 수익률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투자 수익률만 정확히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창업을 원하는 사람의 7, 80%가 안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장난삼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분이 창업을 하시겠다고 옵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계산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1억을 투자하십니다. 이분이 1억 투자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봅시다, 우리. 이분의 매출액을 제가 뽑아드립니다. 그 사장님은 안 가르쳐 주겠죠? 그래도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 이익을 뭘로 나눈다? 투자 금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 5년치를 계산해 보면 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 1억을 은행에 일단 두십시오.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가 뭐 몇 프로든 나오죠. 그리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돈이 좀 부족하면 그걸로 살기 힘드시면 그 1억을 조금씩 찾아서 쓰십시오. 그걸 제가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1억 갖고 우리가 몇 년은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최소한 10년은 편하게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진짜로 창업한 분을 계산해 주면 몇 년 먹고 살죠? 2년도 먹고 살지 못해요. 왜? 2년 후엔 또 그나마 잘못하면 빚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게 투자 수익률입니다. 아주 쉽게는. 그러면 제가 아까 농담처럼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그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이 안에서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니? 하다 보면 찾아내고 내가 하는 거지?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이만기하고 강호동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됐겠죠? 그렇죠. 야, 요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 일단 가서, 일단 어떻게 돼? 헬스클럽을 끊어야죠. 그래서 몸을 좀 불려. 근육도 키우고.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요? 코치를 찾아가야 돼. 씨름을 배워야지. 그래서 테크닉과 힘을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돈은 어디가 있죠? 은행에 있어. 잘 불어나고 있어. 또 내가 하루 종일 운동만 하나? 아르바이트 5시간씩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될까요? 그렇지. 가장 센 놈한테 옆에서, 이거 놈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바로 이만기 옆에서 이만기를 도와주면서 배워야죠.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씨름을 잘하나? 얘는 어떻게 해서 이 힘을 이렇게 키웠나? 얘는 어떻게 이렇게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나? 얘는 어떻게 하면 우동을 이렇게 맛있게 뽑나? 그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또 뭘 배우게 되죠? 소비자도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 집에 많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은 파악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닭강정을 먹으러 그 서울에도 인천에도 맛있는 집이 많은데 속초의 중앙시장까지 만석 닭강정을 먹으러 올까요? 그냥 먹으러 오는 것도 부족해서 무슨 닭강정을 택배로 시켜 먹냐. 만석 닭강정, 속초 중앙시장, 그 닭강정집 하나가 그 중앙시장 전체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제가 만석 닭강정 홍보 이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서 그 중앙시장에 가면
그 닭강정집들이 진짜 쫙 있습니다. 요새는 그 닭강정이 문제 아니라 그 집 때문에 그 시장 1층이 다 먹자골목이 돼버렸어요. 응?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 횟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원스톱 쇼핑을 다 합니다. 속초로 놀러 갔다 중앙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일단 닭강정을 2박스 산다. 왜 2박스 살까요? 한 박스는 그날 저녁에 콘도 가서 먹어야 되고 한 박스는 집에 들고 가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샀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거 이렇게 먹다 나오다 보면 뻥크림을 팔고 있어요. 뻥튀기에다 아이스크림 집어넣은 걸 팔고. 그럼 그거 하나 사서 사 먹고 어디로 가냐? 지하로 갑니다. 근데 지하로 가다 보면 거기 중간쯤에 이렇게 말린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생선 좀 산다. 그리고 지하로 간다. 회를 먹는다. 술 한잔 마신다. 마시고 나오다 보니까 얼큰해지니까 이것도 해장국까지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요새 거기 또 해장국 골목까지 생겼어요. 해장국을 먹는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도대체 얼마나치나 소비한 겁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보들을 알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상권과 입지 조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니? 제가 한번 재밌는 이게 뭐냐면요. 요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여러분같이 별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분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사업자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나이스 신용정보라는 회사가 만든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 SK텔레콤에서 만든 지오비전이라는 상권 분석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소위 요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앱을 이용해서도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자료들인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정보로, 데이터를 정보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그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보를 알고 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죠? 네, 활용이 왜 안 되는 거죠? 내 지식으로 이걸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과천입니다. 여러분 과천 아시죠? 정부종합청사가 있었고 자, 과천시의 지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과천시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부동산 찾아간다. 빈 가게 있냐? 있다 그런다. 가본다. 뭐 적당하다. 계약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냥 기계 사다가 커피잔도 사고 인테리어 업자한테 가서 인테리어도 해달라 그러고 메뉴판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떡 만들어서 막 돌리면서 또 심심하면 꽹가리도 불러도 한 번씩 치면서 오픈한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 한 달 지났다. 별로 안 온다. 왜 안 오나? 마구 마케팅하면서 돈 또 쓴다. 그래도 안 온다. 망했다. 보통 이렇게 돼요. 물론 거기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문제가 확률이 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상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약간 흐릿할수록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왜? 사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에 가서요.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커피 전문점. 그럼 커피 전문점들이 점으로 쫙쫙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권 분석 시스템이야.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서울 시내 대한민국에
어디 커피 전문점이 많은지 다 나와. 자, 그걸 압축해 봤어요. 과천 시내에 커피 전문점이 제일 많은 동네가 여기야. 근데 당연해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래. 야, 그건 나 시스템 없어도 알아. 여기까지는 알겠지. 여기가 어디냐면 과천 시내의 중심상가 지역이에요. 당연히 커피 전문점 많아.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다시 그분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커피 전문점이 제일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 그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과천 시내에 사는 사람 중에 집에서 커피 안 먹고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를 제일 많이 사 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치. 이게 어디죠? 이게 아주 중요한 상권이에요. 내가 과천에서 커피 전문점을 한다? 그러면 과천 시민이 전부 내 고객이다. 또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거기 정부 종합청사 공무원들 많아.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커피 먹어주겠지?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왜? 여기 지금 노란색 있죠? 여기가 커피를 제일 많이 사 먹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예? 네, 그렇죠. 그 데이터를 모은 거야. 무슨 데이터? 커피 사 먹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과천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게 잘 많이 모여있는 지역.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커피 전문점을 하면요. 어디 가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1순위 여기야. 2순위 여기야. 아니 근데 여기가 다 아파트촌인데 왜 얘네들만 더 커피를 많이 먹는 거야? 3순위 여기야. 4순위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근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긴 누가 사는 거지? 도대체 요놈의 아파트는 뭐야? 이 주변에 이 다 많은 아파트 중에 왜 얘네만 유독 커피를 많이 먹는 거야? 그게 또 궁금하겠죠. 자, 첫 번째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거기 과천에 사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거고, 이거는 과천이 직장인 사람. 그러니까 과천에 사는 게 아니라 과천에가 자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제일 많이 마셔줄까? 어딜까요? 노란색. 공무원들은 별로 안 먹어요. 이게 어디냐면 아까 여기 커피 전문점이 제일 많은 데라 그랬죠? 그 근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정체는 뭘까? 그들은 도대체 커피를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얼마나 지불하고 먹을까? 그 다음에 또 그게 누구죠? 뭘 얘기하는 거죠? 다? 지금 제가 얘기한 단어들이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3C 중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뭘 또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제 나는 빼놓고 나는 여러분이 더 잘 알 테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를 알아야 되죠. 그럼 도대체 제가 그 과천의 벼량동이라는 지역만, 아까 거기 노란색 커피 전문점이 제일 많은 지역만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커피 전문점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 있다고 나와 있죠? 9개가 있더라. 이거는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제가 분석하는 사이에 한 개쯤 망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8개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 2개가 더 생겼을지도 몰라. 그래서 11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 망하고 하나 새로 생겨서 그냥 9개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대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9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매출을 얼마나 올릴까? 요거 궁금하겠죠? 9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3천만 원의 매출액을 올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이라는 건 뭐죠? 걔네들 매출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9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규모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천만 원 곱하기 9 하면 한 달에 3, 9, 27. 이 시장의 한 달에 커피의 수요는 얼마?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뭘 얘기하냐? 이 시장이 너무 달콤한 것 같아서 내가 창업을 했어요. 그럼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됩니다. 그럼 2억 7천 나누기 10 하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이 줄어들겠죠? 2억 7천만 원. 아니야. 3천만 원 2,700으로 줄겠죠? 또 어떤 사람이 또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이번엔 또 줄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잘 된다. 그래서 막 창업하잖아, 우리나라. 그럼 나중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의 맹점입니다. 왜?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또 그거 못하잖아.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같이 죽죠? 내가 장사 안 되면 막 세일하잖아. 50% 소셜 커머스 하고 마구마구 시장을 다 휘저어버립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던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시장에 들어갈 만한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게 평균만 갖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매출의 분산을 봤습니다. 봤더니 하위 20% 300만 원밖에 못해요. 상위 20%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이런 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시장 규모가 평균은 점포당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전체 시장 규모는 2억 7천인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9개 중에 약 10%. 9개의 10%면 몇 개죠? 9개의 10%면 한 개잖아. 한 놈은 거의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월 300만 원 매출 올리는 가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 이게 사실은 요 그래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 그래프가 뭐같이 생겼습니까? 영어에 U자죠?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걸 수치화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규분포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옛날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제일 많았어요. 정규분포가 뭔지 아시죠? 예. 어떤 걸 조사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가 얼마죠? 그 우리나라 남자의 키를 조사해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170 예를 들면 제 키가 170은 아니에요. 170.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립니다. 이게 뭐죠? 매우 안정적인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요, 중산층이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U자를 그린다는 건 뭐죠?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업종들의 상권을 분석해보면 매출 수준을 보면 다 U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되는 애는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안 되는 애는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 가운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천만 원 매출하는 애는 있어요 없어요? 한 점포도 평균 매출액을 하는 점포는 없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는 애 누구일까? 얘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별다방. 또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점포들을 쭉 보시면 얘가 누군지 얘가 누군지 얘가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경쟁자가 그쵸? 걔네 매출까지 다 알 수 있도록 데이터가 이미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여기 오픈한다면 나는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요게 중요한 거지.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아니면 여기 지금 무주공산이잖아. 여기 혹시 내가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죠? 뭐가 일단 돼야 돼요? 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얘보다 훨씬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얘보다 훨씬 더 마케팅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얘보다 훨씬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얘보다 훨씬 더 로스팅을 잘해야 돼. 얘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밀리는 거죠? 일로 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시장에서 절로 가지 않고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사실은 소비자와 경쟁자 정보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경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경쟁자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다 보면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과천의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의 월별로 매출액 수준을 조사해 본 겁니다.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상하게 커피가 물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유독 커피가 잘 팔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는 참고해서 보세요.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점점 어때요? 약간 줄고 있죠? 추세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달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유독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는 달이 있죠? 그게 언제야? 3월. 그쵸? 과천 지역은 3월 달이 커피 매출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찍은 지역에서. 왜 그럴까? 예? 인사이동? 인사이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안 먹는다니까. 여기서. 공무원들은요, 그냥 커피 믹스 드시고요, 집에 가세요. 왜 3월 달에 커피 매출이 높은 걸까요? 과천을 잘 모르시니까, 그죠? 아, 맞습니다. 입시철. 이 과천이란 지역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면 3월이 매출액이 높은 이유가 이때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계약을 했잖아. 그럼 계약하면 엄마들 모여서 뭐해? 니네는 어떤 학원 보내니? 너는 어디 몇 학년 몇 반 됐니? 그 담임 선생님은 어떠니? 니네는 공부 잘하니? 너 비법 좀 내놔라. 너희의 대치동에 어디 A 학원 다닌다며? 거기 선생님 잘 가르치니 못 가르치니? 이게 이때 모이기 시작한다. 야, 뭐 그까진 거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 그 조금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타겟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과천이라는 지역의 주 목표 고객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3월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몇 월 달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2월부터 준비해서 언제 모든 걸 걸어야 됩니까? 3월에. 왜? 그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잘 잡으면 그 물고기는 계속 그 어항 안에서 사는 거고요. 그때 놓치면 그 물고기는 다른 어항으로 가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요일별로 한번 또 매출액을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요일날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거야? 사실은 이것도 뭔가 좀 굴곡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 굴곡이면 거의 평일날 커피 전문점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잘 되는 날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금요일이 조금 잘 되긴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럼 보통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논다면 언제 놀까요? 그렇죠? 보통은 월요일 날 놀아요. 왜? 월요일이 장사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말이 장사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죠? 과천의 벼량동 커피 전문점은 일요일 날 손님이 제일 적어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일요일 날 쉬어야 돼. 월요일 날 쉬면 어떻게 돼? 훨씬 더 손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상권이라는 안에 숨어있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 전략을 쌓아야 될지. 이건 뭘까요? 시간대별로 한번 또 매출액을 봤습니다. 커피 당연히 언제 제일 많이 마세요?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시간.
예. 그렇죠? 점심 식사하고 혹시 저녁 드시고 나서 커피 전문점으로 막 같이 손에 손잡고 발에 발을 맞추어 가는 분 별로 없죠? 예. 자, 역시 맞습니다. 언제? 이때가 제일 매출액이 높아요. 시간대별로 볼 때. 그러면 야, 그럼 당연한 얘기를 왜 하니? 그거 네가 안 가르쳐줘도 이런 복잡한 숫자 그래프 안 보여줘도 나 다 알고 있었어.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건 그거죠. 저거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내가 아까 한 얘기고. 자, 맞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보면 일단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죠? 아침. 근데 저 24시부터 06시까지는 왜 매출액이 없어? 여기 주거 지역이니까 다 문 닫는 거예요. 자, 이때가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때 많이 해야 되겠죠? 적게 해야 되겠죠?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 시간대가 제일 바쁘죠. 그러면 저 때 확 몰리잖아. 직장인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많을 거라고. 왜? 저기가 중심 상업 지역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줄 서가지고 주기 바쁘겠죠? 저 때는 서비스고 뭐 품질이고 없어. 그냥 뭐 돈 내고 주고 내고 주고 뭐 난리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2명, 1명, 1명. 뭐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런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1명, 2명, 5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배치한 집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사람을 더 많이 배치한 집이 원가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경쟁 측면에서. 어떤 집이 서비스가 자 이겁니다. 여기는 많이 되니까 그래 이때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지금 경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요. 어차피 이 시간대는 다 널널해. 누구나 다 열심히 잘해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죠? 왜 돈 막 푸대 지금 다 모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안 벌면 큰일 나는데 이게 이제 망조로 가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 집으로 몰리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는 이미 이 시간이 되기 전에 나의 모든 서비스 시스템과 커피를 뽑는 방식, 커피를 제공하는 스타일, 모든 것들을 이런 한가한 시간대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똑같이 그냥 아까처럼 평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거기에 보세요. 그 시간대마다 그 시간대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가 뭔지 보세요. 제가 저기를 실제로 시장조사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사 안 되는 집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침에 모닝커피를 먹으러. 근데 내 앞에 다른 분들이 아마 주문을 했나 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주문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커피 뽑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침인데 손님도 별로 없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 뭐 네가 왔으니까 뭐 기다려라 이거지. 그러더니 거기까지도 제가 참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어떤 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 그냥 서 있으니까 주문하고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멍청이 서 있으니까 아, 쟤 주문했구나. 그러니까 제 앞으로 딱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들 걸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나왔겠어요? 조용히 나오죠. 뭘 어떻게 하고 나와. 대신에 그 집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예. 그렇게 잃어버리는 물고기들이 1마리, 2마리, 3마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거기서 커피만 뽑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신이 잘 돌아가니까 좋은 머신 갖다 놓고 좋은 원두에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벌써 그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들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이 시간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시간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역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1회에 카드로 결제하는 평균 금액은 약 7,6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커피 몇 잔 정도 먹는 값일까요? 7,600원이면. 평균? 좀 비싼 건 뭐 2잔? 2잔도 안 될 수도 있지만 2잔? 좀 싼 거는 3잔. 그래서 보통 이 지역의 사람들은 2명 내지 3명이 같이 커피를 먹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고,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 지역에 지금 커피 전문점들의 운용 연수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자료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내는 기간 어느 날 없어지면 그건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카드 가맹했다가 어느 날 계속 매출이 일어나다 매출이 뚝 끊어지면 그 가게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입니다. 그럼 5년 이상 버티고 있는 게 몇 프로라고 볼 수 있죠? 20%야. 대부분이 몇 프로예요? 55%가 2년 이하의 점포예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커피 전문점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다른 업종들도 한번 이게 뽑아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라이프 사이클이 긴 업종 뭘까요, 여러분? 오늘의 퀴즈. 예? 뭘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 예. 저기 써 있는 게 저기 제일 길쭉한 애가 저기 뭘까요? 의료 건강이 뭐야? 병원이에요, 병원. 그나마 병원이 제일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약 8년. 수명이 제일 짧은 애 누구게? 학원입니다, 학원. 왜? 이 학원이 수명이 제일 짧고요. 그 다음으로 음식점입니다. 자, 이런 자료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고작 저거 하겠다고 투자하시겠습니까? 근데 저 속엔 뭐라 그랬죠? 저게 무슨 수치? 평균입니다. 사실은 이문설렁탕 100년 하는 데도 있어요. 일본에 가보세요, 여러분. 몇백 년 된 음식점들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백 년이 뭐야? 평균이 3년인데. 왜 그러죠? 우리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한테 뭐 죄졌어요, 우리가? 이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아까 그거예요.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저 업종들을. 그나마 나를 잘 알고 시작하는 애들은 오래 간다는 걸 저기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저기서 제일 짧은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학원, 음식점.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누구나 그냥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지만 쉽게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과천에서 제일 오래 버티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제가 누굴까? 제가 왜 오래 버티고 있는 걸까요? 왜 절대 안 망하는 걸까요? 걔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독점. 유일무이한 업종. 아이스크림. 삐, 아시죠? 숫자 30, 이거예요. 예. 이거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에 보여드릴까? 네. 자, 그래서 그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30%. 과천을 직장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약 30%.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이 약 30%예요. 이런 상권도 참 특이한 거예요. 333. 그러니까 3분의 1씩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유입인구도 사실은 과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아까 과천의 벼량동 지역을 분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벼량동에 살지 않는 과천 사람들도 유입인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직장 인구가 약 30%인 주택가형 상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니? 내가 커피 전문점을 만드는데 주거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직장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입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점포의 스타일, 인테리어, 가격, 커피의 메뉴 다 달라지겠죠? 그렇잖아. 주거 지역의 주거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커피 전문점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피 전문점과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커피 전문점. 예를 들면 여러분 강남역에 나가보세요. 거기 있는 커피 전문점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주거 인구? 강남역 주변에 주거 인구 거의 없었죠? 물론 요즘 뭐 삼성 때문에 또 사는 사람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거기 대부분 뭐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저쪽 교대 쪽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거기 다 누가 놀고 있어요?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라고. 그들이 누굴까요? 다 젊은 층이란 말이죠. 그 젊은 층 중에서도 누굴까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일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이 커피숍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격으로, 어떤 서비스로,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거 누구냐면요, 주거 인구들입니다. 그 벼량동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중에서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죠? 누가 제일 많아? 40대.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많아요? 여자. 그럼 내가 누굴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40대 아주머니들. 근데 이 아주머니들이 왜 집에서 안 먹고 여기까지 나와서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쵸, 수다 떨러. 뭔 수다를 떨까요? 그쵸, 아이들과 관련된. 왜? 여기가 아주 젊은 층이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 직장인은 또 좀 다르죠? 누가 제일 많아요? 30대예요. 근데 이상하게 30대에서도 여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건 업종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유입인구 현황입니다. 근데 유입인구도 아까 제가 그랬죠? 틀림없이 여기는 특별한 무슨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의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맞아요. 과천 벼량동 사람이 약 48%, 중앙동 사람이 약 13%, 가련동 사람이 12%, 부림동, 자, 이거는 과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구야?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안양.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많이 오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천시 벼량동에서 커피숍을 한다. 일단 가장 인근에 있는 고객부터 타깃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보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엔 내가 공략할 대상이 없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상권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넓혀 나가요? 아무 데나 갖다 막 넓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중앙동, 가련동. 순서대로 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까 그러면 그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누구냐? 30대. 그 중에서도 남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씩 다 다르죠. 그 안에 주거 인구는 40대 여성이 주거객이고, 그 직장 인구는 30대 여성이 주거객이고, 유입 인구는 30대 남성이 주거객이고. 나는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 에이, 모르겠다. 전부 다 내 거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은 전부 다 내 게 아니야. 이거 뭐 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한 사람만 공략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쳐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것도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또 아까 제가 상권의 개념, 입지 이거 꼭 기억하시라 했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업을 한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 걸 어떤 행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까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100% 성공합니다. 그게 누구냐? 딱 한 명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명의 이 집이 아니면 못 살게 만드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그 옛날에 여러분의 반려자를 어떻게 했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사업할 때만큼은 모든 고객을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영원한 고객을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기업가들은요, 진짜 성공하는 소규모 점포들을 보시면요, 그 특정한 고객을 영원히 내 고객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딱 한 명씩만 딱 들어올 때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딱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딴 데 못 가게 만드세요. 하루에 한 명씩.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죠? 30명이죠. 그러면 그 30명이 몇 명을 데리고 올 것 같으세요?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6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1억 원을 받는 옵션과 오늘부터 제가 31일 동안 하루에 1원씩 시작해서 2배씩 늘려나가는 옵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1원, 그날 다음날 2원, 그 다음날 4원 해서 31번을 계산기로 두들겨 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그건 뭐냐? 그 한 명의 고객을, 그 타겟 고객을 여러분이 완벽히 만족시켜서 그를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순간, 그걸 여러분이 딱 1년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게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터져나갑니다. 자,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를 만족시키는 게 잘해준다고, 맛있게 해준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3번 이상 간 음식점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3번 이상은 그래, 맛있으면 갈 수 있어요. 분위기 좋으면 갈 수 있어요. 친절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5번, 6번 그 이상은 가족 같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는 게 진짜 가족 같다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내가 거기 외에는 다른 데를 선택할 수 없는 모든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죠? 이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타겟으로 한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아,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배워다가 똑같이 해보세요.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똑같은 거 갖다 여기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집은 사실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또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또는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세계 최고로 잘 만드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틀림없이. 하지만 왜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판매 회사가 된 겁니까?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상권 정보 속에서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될지, 과천시 벼량동에 사는 주거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해야 될지, 이게 뭐냐? 지역적으로 누굴 타겟으로 잡는 건지, 나이를 보고 잡을 수도 있고 성별을 보고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굴 잡아야 되죠? 누굴 잡아야 돼? 내가 가르쳐줬는데 금방. 내가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공 확률?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수요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충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망하고
고객은 좋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권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화돼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여기저기에 다 널려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데이터를 정보화해 놓은 단계까지도 접근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정보를 아무리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여자 많네. 그래, 40대 많네. 그래, 뭐 12시에 잘 되네. 그래, 일요일이 제일 안 되네. 그래서 so what? 어떡하라고? 그걸 대답을 내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정보를 지식화하고, 예를 들면 김연아가 그냥 피겨 스케이트라는 기술만 잘 갖고 있었다고 걔가 세계 최고가 된 겁니까? 아니죠. 김연아가 항상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게 뭐죠? 예술성이에요. 걔는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 있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요성이 있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영원히 여러분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상권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